여러분 혹시 영어 잘하세요? 이거 뭘까요? 이 정도는 알겠지. 그쵸? 하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추위, 더위, 비바람 이런 것들을 막고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우리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집은 있으신가요? 자,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어떤 집을 상상하십니까, 우리? 내가 상상하는 집, 어떤 집일까요? 혹시 여러분,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좋은 집일까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상상하는 이 집에서 꼭 있어야 하는 시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나는 집에 꼭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불멍. 모닥불 피워놓는 것. 어때요, 여러분? 저기에 마시멜로 구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혹시 어떤 분은 아까 얘기 들었는데 이거? 수영장.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집 살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럼 이런 집은 좀 어떠세요? 괜찮죠? 제가 이 집을 찾다가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때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집이라고 하는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 직접 지어보신 분 있을까요? 건축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시는 분이 집을 짓겠다고 3억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3억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히 예산을 계산을 하셨대요. 저 근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3억의 견적이 나오는 집은요, 절대 3억으로 지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저희 팀장님이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집을 지었더니. 관리비를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관리비를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아파트 공동주택 살듯이 관리비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내가 혼자 지은 집은요, 관리비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짓고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싸지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다수는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집은 어느 집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관리, 트레이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집을 보여드렸을까요? 우리가 지점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면요, 우리 팀에는, 우리 본부에는, 우리 지점에는요, 아주 멋지고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들을 합니다.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하지만 막상 관리자로서 스타트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다? 초가집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초가집이라도 있으면 집의 역할이 뭐라고, 여러분? 비바람을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이 초가집 같은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비전을 꿈꾸고 만들어왔던 리퀘스트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하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리크루팅 하는 거 배웠고요. AI 다 좋아요. 관리 어떻게 하는지 다, 어떻게 상담하는지 면담하는지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요, 그들에게 가르칠 시스템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데리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못 면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가봅시다. 본격적인 시간입니다.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여러분, 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자, 항상 제 교육은요, why와 how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오늘 가장 열심히 노력하셨던 우리 지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내가 팀원들이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트레이닝.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나처럼 하면 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심선호 팀장님, 혹시 관리자가 나처럼 하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나처럼만 해라. 야, 네가 나처럼만 하면 된다. 이러지 않던가요? 아니야. 관리자분이 누구? 곽건호 지점장님처럼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그쵸.
네. 그분은 집에 안 가요. 저보다 일찍 나오시고 저보다 늦게 들어가시는 관리자 중에 몇 안 되는 관리자분이에요. 진짜로. 제가 보통 10시, 11시 퇴근하거든요. 저보다 늦게 들어가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진짜로 엄청 열심히 하세요. 관리자인데요. 매출이 제일 높아요. 이거 비밀인가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혹시 리크루팅에서 꿈과 희망을 주겠다면서 데리고 온 우리 팀원들한테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나처럼 하면 돼. 왜 웃죠? 지점 중에 혹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나처럼 하면 돼?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신경렬 대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본인이 찍어놓은 영상이 1시간짜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무려 8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주시겠대요. 아, 이것만 있으면 교육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죠, 여러분? 아니, 800페이지를 보면서 교육을 만들면 된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 800페이지 중에 트레이닝 관련돼서 몇 페이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체 여러분들이 2기 때까지 배웠던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트레이닝에 대한 자료는 몇 장이었을까요? 1장입니다. 이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자,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중에 1시간 영상 중에 몇 분에 대한 트레이닝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3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이걸 가지고 1시간 30분짜리를 만들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병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지금 온 거라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웠죠? 교육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뭐가 안 될 때 뭐 하라 그랬어, 우리? 어제 배운 거. 그죠. AI한테 물어봤어요. 보험회사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AI가 가르쳐 줬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대표이사님이 얘기하기 전부터 AI랑 친해요. 왜냐면 저는 교육이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하면 된대요. 저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알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교육에는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부지점장님이거나 지점장님이거나 본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교육 시스템에 이 원칙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 번만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지식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식. 그죠? 두 번째는요, 스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과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멘탈이에요, 멘탈.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러분들이 신 때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뭐냐? 요겁니다.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왠지 톱니바퀴가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뭘 하면? 그렇죠. 판매 7단계를 모두 다 알게 되면요,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교육 시스템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판매 7단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가망 고객 발굴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죠? 당연히 전화 접근일 거고요. 세 번째는 초회 면담. 네 번째는 사실과 느낌 발견. 자, 한글로 쓰니까 좀 어색하죠? 팩트 앤 파인딩이라고 불렀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안과 종결, 소개 확보, 그리고 상품 전달 및 사후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신인분한테 이거 가르치는 팀 있나요, 혹시? 가르치는 지점 있나요? 가르치는 본부 있나요? 이 판매 7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7개를 나는 확실하게 가르친다. 있으실까요? 없어요, 설마? 배우셨죠? 그죠? 배우셨죠? 혹시 들어오시는 모든 팀원분들이 다 배우고 계실까요, 이거? 판매 7단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이어스 사업단의 신인 교육 관리에는 판매 7단계 교육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판매 7단계를 놓고 여러분들이 신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뭐가 안 되는데? 너 뭐가 잘 안 되는데? 왜 일이 잘 안 돼? 왜 계약이 잘 안 돼?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상담이 진행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면담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초의 신인분들을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그들이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는 대로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잘 된다고 두시면요, 그들이 힘들거나 그들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매 7단계를 모두 다 지키면서 영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안 되거나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 끝나면 제가 요 파일은 다 드릴 겁니다. 트레이닝에 관련돼서는 지식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12대 보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상품 지식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스킬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멘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마인드맵입니다. 혹시 마인드맵 써보신 분 있나요? 모든 부자가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부자인 분들 중에요, 마인드맵을 모르는 분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계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 이 트레이닝 과정의 지식 부분 12대 보장을요, 나누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길어져요. 아까 보여드렸던 한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 드릴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이 내용에 영업에 대한 본질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쳐라, 어떤 스킬을 가르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팀의 색깔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했던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관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리크루팅하면 된다는 건요. 그냥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초에 시작했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영업의 본질. 왜 하는가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Y입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우리 왜 시작하셨나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핵심은요, 결국은 돈이에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FC를 시작했다. 저는 차마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되시거나 전도사님이 되시거나 스님이 되셔라. 그죠? 여러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절대 여러분 FA나 FC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겁니다. 잘 살고 싶어서요. 잘 살고 싶어서. 그죠? 우리 잘 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 지점님, 잘 살고 싶으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잘 살고 싶으면? 직업을 잘 골라야 돼, 직업을. 그죠? 우리 직업하면 제일 좋아하는 직업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직업인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죠? 의사예요, 의사.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어라. 그랬더니 우리는 사자가 되었죠. 무슨 사자?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항상 최우선순위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금융업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면요, 그죠? 의사가 잘 살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그죠? 변호사가 잘 살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판사가 잘 살게 안 나와요. 그런데 대다수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누가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어요? 금융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살게 나오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죠? 대기업 회장 아니면 금융업이에요.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은행. 그죠? 과거에는요, 은행만 들어가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부감과 신랑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와죠? 그죠? 주식의 시대가 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성장해서 어디로 가요? 우리 심선 팀장님. 자산운용사로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때 한창 잘 나가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많은 금융사를 다 제끼고 어디로 들어왔죠? 보험사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금융업을 시작하는 이유,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정황식 부지연령님. 저는 이것이 리크루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새롭게 들어온 신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보험사에서 금융업을 시작하면 무엇이 좋나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뭐 금융업 비슷한 것도 좀 만드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정황식 부지점장님한테 왔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죠? 그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연봉이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서 첫 달에 월급을 1억 받을 수 있나요? 은행 들어가서? 증권사 들어가서 월급을 첫 달에 1억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고 리크루팅하는 사람들한테 첫 달에 월급을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그곳에서 첫 달에 월급을 1억 찍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험사는 첫 달에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아시는 저 옆집의 아저씨가 누구라고요? 이재용. 한 건만 그랬더니 해주신대요. 자, 연봉 1억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보험사에 들어와서 돈 많이 번다가 아니라 첫 달에 월급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거예요. 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증권사 가능해요? 보험사 가능해요? 자산운용사 가능해요? 아니요. 첫 달에 월급 1억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사밖에 없다 생각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무자본 창업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상품 개발 비용 드셨나요? 청약서 만드셨나요? 아니요. 약관 여러분들이 찍어내 보셨어요? 약관 CD 만드셔 보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들어갔다고 하면요, 보증보험료 그것도 내주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시험비 그것도 첫 번째 합격하면 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노트북 하나와 정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도 준비해주는 본부들이 있어요. 사실 이보다 좋은 무자본 창업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부지점장님 자전거 좋아하시나요? 죄송해요, 앞에 계셔가지고. 혹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제 친구가 자전거 한 대를 샀답니다. 그 자전거의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누구세요? 아, 다 보셨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차보다 비싸요. 바퀴 하나가 500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전거가 얼마나 비싸면요, 비쌀수록 뭐가 작은 줄 아세요? 의자가 작아요. 의자가 요만합니다. 이게 탁 달라붙으면요 그렇게 비싼 자전거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싼 자전거는요 페달 밟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죠? 나 너무 신기했어. 페달 밟는 게 요만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밟아요? 그랬더니 신발에 착 하고 달라붙는데요. 몰랐죠? 자전거가 5천만 원 정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전거 업을 만약에 오픈을 했다 그러면 자전거 재고가 몇 대쯤 있어야 고객들이 찾아올까요? 그죠? 한 최소한 50대 정도는 갖고 있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달에 신제품 자전거가 3천리가 아닌 4천리에서 나서, 자, 그럼 내 3천리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고 어떡할 건데요? 재고 땡처리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번 달에 내가 못 팔아서 절판을 할지언정 다음 달에 재고가 남아요, 안 남아요, 보험은? 안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독감 보험 파신 분 있나요? 제 친구가 H사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나. 이 시간에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제 친구가 실제로 그 독감보험 설계하는 설계 매니저였거든요. 독감보험 판매하던 그 달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나쁜 용어로. 뒤질 뻔했대요. 진짜로. 너무나도 설계가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대요. 왜요? 독감 진단만 받으면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 100만 원. 마지막 날 아시죠? 그 분위기 살벌했어요. 내가 설계를 맡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했냐고요?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설계 매니저들 눈 돌아갔대요, 그때. 참고로 저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애들 독감 걸렸어요. 마누라한테 그쵸.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민 시점장님께서 얘기해줬던 뭐예요? 그죠?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나의 여유로운 시간이 많다, 아니면 쉴 시간이 없다? 그죠? 쉴 시간이 없다라는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까지 어디 있었냐면 저는요, 미래에셋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에 있다가 미래에셋 금융 서비스로 갔다가 이곳에 왔는데요. 거기서 정말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분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예요. 은퇴에 대한 정년이 없어요, 우리 일은. 그분이 나이가 75세였거든요. 보험업에서 여러분 생명보험 라이센스 7번 보신 분 있나요? 생명보험 자격증이요. 1, 2, 3, 4, 5, 6, 7번이었어요, 그분. 처녀 때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손자, 손녀를 낳을 때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괜찮죠? 근데도 한 달에 15건씩 하세요. 팀원분들이요. 그때 같이 시작했던 팀원분들이 다 한갑이 넘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매일 아침요. 으흐! 이러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저는 놀랬던 게 75세 어머님이신데 할머니라고 하면 싫어요. 어머님이신데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지금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요즘에 몇 살에 은퇴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40세부터 지금 은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권사는요? 50세 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보험사는 어때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렇게 좋은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IFA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거 나 아시는 분. IFA가 나 뭔지 안다.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네, 그 얘기할 줄 알았어. 회사 이름 아닙니다. IFA 아니야, 여러분. 그 어디서 분리되고 그 IFA 아니에요. 아, 제발 여러분. 여러분 오늘 리더 교육이잖아. 리더 교육. 리더 교육은 이거 정도는 알아야죠. IFA. 인터내셔널 프랑스 아니야. 파이낸셜은 맞아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맞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I는 뭘까요? 인턴? 인카 좋죠. 인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너무 말 된다. 너무 좋은데요? 자, 오리지널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인카 아니야. 자, 해설 보여드릴게요. 독립자문투자업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FA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때는 FC라고 불렀지만 여기는 FA님인데, 자, 여러분들 명함에 보면요, 보험 설계사라고 적혀 있어요. FA라고 적혀 있어요. FA라고 적혀 있어요. FA가 뜻이 뭐라고요? Financial Advisor라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험 설계사예요, 금융 투자 자문업이에요. 우리 하는 일이. 지금 명예 FA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보험 설계사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왜 갑자기 이 독립자문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인카의 자회사가 이런 회사 있다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헥사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헥사곤. 혹시 나 헥사곤 들어봤다. 이게 뭔지 들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여러분, 이거 신입사원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미래에셋은요, 보험사 다니다가 증권사를 가거나 보험사 다니다가 은행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행에 못 들어가고 증권사 못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첫 달에 월급을 1억 받고 싶어서 온 거지 못 들어가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뭐가 더 뛰어난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의 업무보다 뛰어나고 증권사의 업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이 IFA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요, 하나의 상품을 팔아서 그거에 대한 커미션을 먹었다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파는 전체 자산들에 대한 일정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즉 변호사처럼 시간당 상담비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확실하게 고착될 겁니다. 그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인카는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자산이 여기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죠? 그쵸? 자산관리 운영비를 언제? 매달 넣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변액보험 팔아보신 분 있나요? 변액보험? 변액보험 팔면요, 팔고 나서 거기 자산이 월납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일 때 수당을 줘요. 이게 쌓인 1200에 대한 수당을 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를 팔면요, 100만 원짜리 판매 수당을 주지, 이게 1년 뒤, 2년 뒤, 완납한 10년 뒤 1억 2천에 대한 피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회사는 그 변액이라는 상품을 팔아놓고 자기들은 언제까지 수수료를 떼가요?
고객님이 해지하는 그날까지 수수료를 떼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돈 안 주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주식 오르면 올랐다고 관리해야 돼.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관리해야 돼. 편도 변경 안 하면 안 했다고 관리해야 돼. 그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 처음에 계약했던 계약 피밖에 안 줬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놨다? 그죠? 그런 고객들의 자산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리더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친구들한테 신인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로 바뀐다? 관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 회사는요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리코한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야, 우리 거제 지사는 들어봤죠? F에게 필요한 세 가지 뭘까요? 지사장님? 멀리 있다고 안 시킬 줄 알았죠? 우리 지사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 어떻게 알았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또 어떤 분이 아멘 할까봐 미리 얘기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가 되고 앞으로 지점장이 되고 본부장님이 되시면요. 누구보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조진 팀장님? 그쵸. 이 일은 멋지고 좋은 일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판매하고 있고 내가 안내하고 있는 이 상품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컨설팅이 누구에게? 너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네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네가 만나서 소개받는 고객들에게 뭐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좋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관리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망은 뭘까요? 우리 심선아 팀장님, 소망은 뭘까요? 믿음은 확실해, 그죠? 상품에 대한 믿음과 이 일이 돈이 된다는 믿음은 있어. 자, 그럼 이 소망은 뭘까요? 소망. 눈 마주쳤잖아. 나를 바라봤어. 자, 이 소망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아니, 그 믿음이고 그건. 소망. 벌고 싶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만났던 우리 고객님들이 잘 되는 소망, 우리 팀장님들이 성공하는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1억짜리 팔아도 고객님한테 다음날부터 소망, 암 걸려라, 암 걸려라, 그렇게 소망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장 상품을 팔았지만, 그죠? 뭐 한다? 그죠? 그분들이 아프지 않고 나와 함께 성공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 첫 달에만 잘 벌고 둘째 달부터 손가락 빠는 게 아니라, 그죠? 같이 1년, 2년, 10년 나와 함께 영원히 잘 나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에서 두 번째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아가지고 팀장님 한 분을 뽑아왔어요. 정현우 팀장님, 그죠? 우리 팀원을 하나 뽑아왔어. 근데 그분이 첫 달부터 엄청나게 잘하던가요? 아니면은 사랑을 듬뿍 담아갖고 설계부터 다 해줘야 되던가요? 그죠? 다 해줘도 할까 말까 한 친구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첫 달에 데리고 온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두 발로 번쩍 뛰어가지고 슈퍼맨처럼 날아가기를 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업에 대한 믿음과 그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타심이라고 하죠. 우리 이타심,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성장한다, 못한다?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신인분들은 계약 받으러 나가서 고객님한테 처음부터 암 진단금 1억 얘기하면 고객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암 진단비 1억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타심을 가지고 끝없이 사랑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에 필요한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우리 신인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나도 멋있고 일을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아. 여러분, 혹시 붕어빵 드셔보신 분 있나요? 붕어빵. 그죠? 이 붕어빵에서 팥이 중요할까요? 거제시사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팥이 중요할까요? 밀가루가 중요할까요? 우리 정원식 부장님. 어느 게 중요해요? 붕어빵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둘 다 중요한데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었겠죠? 하나만 골라봐. 팥이 중요할까 밀가루 중요할까요? 밀가루. 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팥. 우리 조이 팀장님? 밀가루요. 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양질의 팥과 양질의 밀가루를 드리면요 붕어빵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정화씨 부지점장님 진짜 좋은 팥과 진짜 좋은 밀가루를 제가 드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팥과 제일 좋은 밀가루를 드렸어요. 자, 붕어빵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아오는 신인분들이요. 뭐가 필요하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격증. 근데 배모 팀장님께서 있잖아요. 자격증 하나 따는데 지금 거의 한 2달이 걸린 분도 계세요. 생명보험 하나 따는데 어떻게 합격한 줄 알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생명만 붙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재산만 붙어요. 그렇게 해갖고 합쳐가지고 생명보험 라이센스를 따오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데려온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건 머리가 똑똑하건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왔으면 있잖아. 제발 공부하라고 말이라도 해주시고요. 솔직히 모의고사라도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고 맡겼더니 합격을 하더라 못하더라?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진짜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걸로 운영비가 빵꾸가 날 정도예요. 시험을요 한 번만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몰랐죠. 한 번에 붙어서 3번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생명만 손해는요 5번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웃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8%짜리 연금이 나왔는데 뭐가 없더라? 변액 자격증이 아무도 없어.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 변액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지점장님 팔지 말랐대요. 어? 혹시 그런 지점장님 계신가요? 우리 지점은 변액을 팔지 않는다네 자네. 생각도 하지 말게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금융업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도 뭐? 자격. 두 번째도 자격. 세 번째도 뭐다? 자격증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리더분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말씀드린 거예요. IFA 제도가 시작되면요. 여러분 최소한의 6개의 자격증은 필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냐 안 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IFA 라이센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의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는 가만 앉아 있는데 한 달에 600씩 나와요. 나는 쎄 빠지게 종신보험 팔아야 600 나와요. 어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앉아서 상담하면서 관리비로 600피 받고 싶지 않아요? 월급으로 일단 600을 받고 영업 플러스 알파가 좋아요. 내가 쎄 빠지게 해서 1000 버는 게 좋아요. 그죠? 600에다가 플러스 1000 벌면 1600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여러분 고착화되고 시행이 돼버리면요. 이 6개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독립투자 자문인데 퇴직연금을 못해요. 그분한테 고객이 와요? 안 온다니까. 펀드를 못 팔아 와요? 안 온다니까. ETF를 못한대 와요? 못 온다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라이센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이 그죠? 처음에 시험 몇 번 있었어요? 1년에 4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제가 볼 때는요, 나중에 1년에 1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자분들은 최소한 라이센스에 대한 것들은 1년 안에 모두 다 취득하시고 가져가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독립자문투자업을 하시기 위한 등록 조건이 이 6개의 라이센스라는 거예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변액보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 모집인이라고 하는 이 6개가 있어야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업을 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AFPK, CFP 이런 거 따지 마세요. 그건 자격을 위한 자격이잖아. 그거 라이센스비만 계속 나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6개는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얘기예요. 끝날 시간이 다 돼가요. 아직 뒤로 페이지가 600페이지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자격증에 대한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생명보험 공부하고 손해보험 공부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안 가지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귀찮더라도 그 시험 대비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챙겨주면 우리 신인분들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잘 따라와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 손해보험에서 나오는 교재 있거든요. 손보시험은 그 책만 어떻게든 구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 책 되게 잘 나왔으니까. 생명보험은 미래세 생명 교재들이 좋아요. 변액보험도 그렇고 어떻게든 구하셔갖고 그 책들로 공부시키시면 합격률이 꽤나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1:1 코칭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오늘은 되게 좀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인데 요거예요. 메리비안의 법칙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다 교육 때 배웠죠? 이게 뭐예요? 결국 그죠? 잘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 목소리 듣고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신뢰 있는 목소리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신뢰 있는 목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훨씬 톤이 높거든요. 하이톤입니다. 제가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전화하면요 우리 고객님들이요 처음에는 시끄러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난대요. 항상 하이톤이에요. 아파도 하이톤, 슬퍼도 하이톤. 우리 지점장님 전화하면 아이고 나 죽겠네. 이틀 전에는 아팠어요 솔직히. 44년 만에 처음으로 쓰러져 봤거든요 저.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있잖아요. 초회 면담 때는요,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다? 시각적 요소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리자분들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런 모습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나가고, 여러분들이 초회 리크루팅 면담을 나갔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저희 팀장님? 이런 모습이면 어때요? 괜찮죠? 어우, 정갈하게 어제도 오늘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지점장님 멋있습니다. 자, 저는 바라는 모습이요.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자는 요렇게 여성분은 저렇게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죠? 자, 우리 신인 때 여러분들한테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실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는데 신인 교육과정 오시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시고 머리 스타일 뒤로 올백 하시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고객이었다면 상담받기 전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죠? 고객님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솔직히. 제가 문신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보이게끔 오셨어요. 팔도 이렇게 걷고 오시고 너무나도 잘 보이게 오셔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지식이나 스킬보다 먼저 하는 얘기가 멘탈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우리 거제지사는 다 읽어봤죠? 이거 읽어보셨죠? 지사장님, 나 좀 봐봐. 내 눈을 바라봐. 왜 안 보고 울고 그러세요? 눈이 많이 아파요? 안 읽어봤다고? 이 책, 여러분, 관리자분들은요,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5세 도서거든요, 5세. 심사님, 읽어봤어요? 안 읽었죠? 이거 5세 도서거든요? 읽으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로 보면요, 한 10분 걸릴 거예요, 10분.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아까 관리자들 역할에 보시면요, 신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리크루팅한 우리 팀원과 나의 신뢰 관계는 어떻게 쌓일까요, 여러분? 내가 밥 사주면 쌓여요? 내가 술 사주면 쌓여요? 내가 노래방 같이 가면 쌓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 제 이 책을 추천드리냐면 저는 저희 집사람과 사실 결혼 전부터 이 책을 읽고 요걸 공유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재경원 설명서예요. 재경원 설명서. 사실 원본은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근데 교육용이라서 좀 줄인 건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황식 부지점장님 혹시 이거 어차피 숙제거든요. 나중에 써서 내셔야 될 건데 이걸 쓰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상담하고 가장 먼저 관심 가지고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본인.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부터 있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게 좀 심하긴 해요. 언젠가부터 내 이름이 없어지고요. 아이의 엄마가 돼버리고요. 누구의 부인이 돼버리고요. 누구의 마누라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남자분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누구의 아빠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아버님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부담감이요. 엄청나게 급증한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관리자분들이 이걸 왜 해야 하냐 하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있잖아 지점장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 복잡한 거 싫어해. 나한테 보고할 때는 심플하게. 나는 더러운 거 싫어해. 제발 앞에 좀 치우고 다녀. 나는 발바닥에 뭐 묻는 거 싫어해. 맨발로 다니지 마.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이걸 적어 놓으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과 공유를 하면요 그들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우리 팀원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팀원들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팀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쓰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이걸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본 팀원과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팀원들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된다니까요. 죽어도 맥주를 싫어하는 팀원이 있어요. 그분한테 맥주 먹자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세계 맥주 축제가 있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작성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과 목표를 적어보려면 잘 안 적어. 근데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면 어때? 나는 이렇게 써봤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 번쯤 써봐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세밀하게, 빡시게, 빡빡하게 차곡차곡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동그란 거 안 보이시죠? 안 보여야 돼요. 보이면 큰일 나. 뭐라고 쓴다? 성공이라고 써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앞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본부가 잘 되면, 우리 지점이 잘 되면 팀장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올해를 살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요.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가 서로의 이야기거리가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목표 관리가 아니라 성적 관리가 아니라 삶의 성공 여부를 같이 나누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삼성화재의 간병비가 얼마고 이게 왜 중요해요? 아니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라니까요. 최소한 그들이 나와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같이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걸 갖고 있어야 그 다음 스킬이 들어간다니까요. 지식이 그 다음에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건 분명 중요한 내용이지만요. 그들에게 돈만 벌게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앞전 강의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지점장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해. 자, 그런데 내가 한 달에 5천씩 벌어. 자, 그럼 어떤 마음이 슬슬 들까요? 이번 달도 5천 찍고 다음 달도 5천 찍고 그 다음 달도 5천 찍어요. 자, 우리 지점장님 이쁘게 보일까요? 안 이쁘게 보일까요? 점점. 안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같이 꾸고 이 성공이 같이 성공이 되고 그 성공을 같이 나눴다면 어때요? 기분이? 와,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멘탈인 거예요. 멘탈. 나중에 매핑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거제지사님은 제가 출력해야 해서 이거 따로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신인교육과정에 신인들을 보내드리면 혹시 이거 받아보신 분 있나요? 내가 신인교육과정에 한 명이라도 보내봤다 손. 아직 아무도 없나? 보내보셨죠? 이거 혹시 올라오던가요, 신인방에? 이게 뭘까요? 우리 거제지사는 제가 다음 달쯤에 한번 날짜 잡아서 갈게요. 요거 실제로 하러 갈 거예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겁니다. 보험사 전용으로 제가 만든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이 원래 있어요. 근데 저는 보험사용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여기에 점수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관리자고 우리 제이어스 사업단에다가 신인을 보내면요. 이걸 무조건 해요. Why, How 레시피라는 시간에. 자, 그리고 이 나온 점수들을 가지고 내 팀원, 내 신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부지원장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처럼만 하면 돼.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저 위에 있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내가 데리고 온 친구는요, 요 파란색이야. 나처럼 하면 돼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새파랗거든, 그 친구는. 난 새빨갛고.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릴게요. 요런 표들은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사고 중, 11시 31분이죠? 우리 12시까지 하는 거죠? 금방 끝낼게요. 자, 사고 중심의 대표인물은 이건희와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건희 회장의 그 직무실로 들어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설 같은 얘기? 이건희 회장은요,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사무실에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요, 한 걸음도 멈추면 안 돼요. 자기가 걸어가면요, 문이 열려야 되고요. 자기가 오면 차문이 열려야 되고요. 차에 앉았어요? 차에 내리면요, 문이 열려야 되고요. 다시 걸어서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빌딩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에 쭉 올라가서 다시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한 걸음도 멈추면 안 돼요. 엄청 유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문 빨리 못 열어서 잘린 직원이 있다 없다? 있어요. 비서실은 잘립니다. 진짜로 일화 찾아보면 나와요. 자기를 한 걸음 멈추게 했다고 잘랐대요. 결국 사고 중심이란 친구는요, 성격이 꼼꼼하고요, 계획적이고 완벽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팀원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열정적이에요. 한 건 해와. 돼요, 안 돼요? 안 돼. 특히나 이런 팀원 신인분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부지점장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암 진단비가 6,980원인데 저기가 더 20원 싼데 왜 여기 거 안 하고 저기 거 해야 돼요? 그런 분 있다 없다? 있다니까 여러분. 고객도 있다 없다?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20원 차이 때문에 목숨 걸고 설계를 계속하는 친구가 저기는 지금 있죠. 봐봐, 나 저 팀에 있다니까 이런 분. 미쳐버린다니까요. 이분의 사고 중심은요, 항상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말투가 논리적이고요, 간단 명료하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심하고, 그리고 방어기제가 일단 불안이에요. 뭔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리부터 계산 엄청나게 해요. 이거 팔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상담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얘기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맨날 문제래. 와가지고 지점장님만 찾아. 미쳐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분은요, 그 설명을요, 틀리지 않고 촥 설명해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깨우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친구예요. 특히나 이 친구들 관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뭔가 지점장님들이 실수해, 본부장님들이 실수를 해요. 그냥 사과하면요, 싫어해요. 그래서 지점장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서요? 뭐가 잘못하신 건데요? 이렇게 나와요.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답 싫어요. 썸머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 부족한데요? 몇십 원 부족한데요? 몇만 원 부족한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예요. 장황하고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도 싫어해요. 그래서 신동엽 씨, 네, 물어볼게요. 그래서요, 암 진단비를 들라는 거예요? 암 치료비를 들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길게 설명하면 들으러 그러는데 안 들어, 이 팀장님들은. 진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저래서 좋고 암이라는 건 이렇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안 들어, 그 팀장들은.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감정 중심적입니다. 구본부 대장 사람이 전부다 뭐 이런 거 있죠. LG 저 마크 혹시 뭔지 아시는 분? LG 마크? 저게? 뭔지 아시는 분? 그죠? 사람입니다. 사람 눈, 코, 입이에요, 저거. 모르셨죠? 혹시 여러분, 이수근이가 나오는 메인 MC로 나오는 프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수근의 메인 MC. 저는요, 연예인 중에 이수근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나오는 모든 프로가 다 재밌어요. 근데 이수근이가 생각은 잘 안 나요. 강호동 옆에 붙어 있어도 재밌고요. 어떤 MC 옆에 붙어 있어도 정말 분위기 메이커를 잘해요, 이 친구는. 대표적으로 감성적인 분들은요, 공감 잘하고 감성적이고 참견 잘하고요, 뭔가 표현 안 해주면 되게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변덕이 심하고요, 사람이 일단 따뜻해. 그래서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계약을 해왔어, 아는 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찔러봐. 내가 계약했단 말이야, 칭찬하라고. 칭찬을 갈구해, 친구들은. 진짜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표현해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냥 2만 원짜리 하나를 해오더라도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요, 전반적으로 타인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
FA님이 돈 벌러 왔는데 뭘 해요? 자꾸 여기 와서? 친목회를 만들라 그래.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같이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냥 우후라 놀아. 안 돼, 이러면. 자, 그런데 맨날 과거에 라떼는 말이야 내가 MDRT였고 막 자기 얘기를 짱하게 해요. 선배가 되면. 곤란해.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관적인 설명이 되게 길어. 그래서 어떻게 계약했냐고 그랬더니요. 그 만난 스토리 모든 얘기를 다 해주기 시작해요. 힘들어. 근데 이런 팀장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요거예요. 그분한테 절대로 우리 전문 용어로 뭐 주면 안 된다? 꼽 주면 안 돼요. 수치심을 받는 순간 있잖아요. 그분은 돈이고 뭐고 있잖아요. 다 때려쳐버려요. 진짜로. 이런 FA님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혼내더라도 있잖아요. 절대 수치심을 주면서 혼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잘 표현해줘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자, 결국은요,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장점은 뭐예요? 현대에서 잉카 가자 그러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요. 가자 얘들아 그러면 우르르 가요.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손이 많이 가요. 그쵸. 말이 많아. 손이 많이 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본인 곡의 상황 설명이 길어지고 주장에 대한 논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괜찮은지 하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지점장님 관리자분들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뭔 줄 알아요?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지점장님 괜찮아요. 뭐 별일 없어요. 아무 일 아니야. 뭐 뒤에 한참 뒤에서 뭐라 그래요? 지점장님 서운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머리 아파요. 참고로 저는 욕입니다. 우리 대표님 맨날 물어봐요. 이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높임말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무슨 일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10번쯤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쌓아두는. 자, 그리고 이 스타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본능 중심인데 이런 분들은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추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욕을 탑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제하시는 분. 근데 그 욕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거나 관리자한테 하거나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본인의 추임새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분노해하고 다혈질하고 뜨겁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힘과 존재를 과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분들이 관리자분들은 괜찮아. 그런데 이런 분이 팀원으로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꾸 지점장님한테 덤벼요. 본부장한테 덤벼요, 이거. 이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신의 힘과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팀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황식 부지점장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자꾸 와서 덤벼. 자기의 힘을 막 에너지를 과시하려고 그래. 부지점장 내가 갔는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부지점장 화끈하게 좀 해보라니까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뭐라고요?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리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지점 기준에 이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기준을 맞춰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적인 얘기를 줘요. 둘러둘러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기준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원칙과 주관, 당연함과 의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분노를 분출시키면 안 된다. 자, 근데 이런 팀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특히나 관리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팀원들은 화끈해요. 계약하자 그러면 해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로 관리자분들이요, 약속에 늦으시면 안 돼요. 이분들 처음에는요, 한두 번 그냥 넘어가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로 성격 나와요. 관리자가 늦거나 관리자가 약속을 안 지켜하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해요. 이분들. 자, 그리고 복잡한 답변을 싫어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좀 성향이 세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리자 중에 우리 마음 약한 관리자분들 울지 마세요. 이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성격이 센 거지 우리 관리자분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올려드리는데요. 본부장님도 관리자분들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분들이 이걸 받아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원래는 이 과정 전체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Y하고 레시피를 정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이 걸린다? 3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거야. 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관리자 워크숍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정식으로 여러분들도 설문지랑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성격인지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팀원한테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인 분한테 안 해봐! 해봐! 얼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 허선희 팀장님 새파란색이죠. 그죠? 증권 분석을 이틀간 하시는 분. 거절 처리에 모든 응답 Q&A를 이만큼 만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고객의 100% 계약을 받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99.9% 그래요? 그죠? 99.9% 받아오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열정적인 새빨간 팀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가르치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고요. 저 멀리 안 들어가도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안 돼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인 교육을 보내주셔야 되고 신인 교육 과정에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성량표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관리자방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신인 교육방에 있는 분들 있죠. 제가 왜 내보내기를 안 하냐면요. 거기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신인 교육방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은 공지방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AP 자료와 다양한 신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전체 방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안 올려드리는 거고 신인분들은 AP나 RP나 어떤 카톡을 보내야 되는지까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크루팅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을 그 방에 초대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리크를 하신 다음에 신인 교육과정에 입가를 한번 꼭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문자를 받고 어떤 AP 자료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 팀원이 무슨 색깔인지 또 알게 돼요. 여러분 조금 관리하기 편하시겠죠? 이거 요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팀원이 나한테 와갖고 막 무슨 얘기를 해. 그럼 우리 관리자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이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아, 팀원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해. 근데 도통 모르겠어. 계속 얘기를 해. 도통 모르겠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고객도 똑같아요. 고객이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계약도 안 해줄 거면서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 영업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내 팀원은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 고객은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진짜 목소리를 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란 팀장님 어떻게 끌어낼까요? 진짜 목소리를 끌어내고 싶어. 내가 리코한 애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진짜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관리자 과정이라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TA 못 하시는 분이 있나요? TA, 난 TA를 죽어도 못 하겠다. 없잖아요, 그죠? AP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RP 못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아, 물론 잘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진짜 목소리를 찾는 방법은요, 요거예요. 질문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자분들은요, 언젠가부터 제가 느끼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들 많아지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이렇게 팔아봤고, 이렇게 관리해봤더니 이렇게 잘 되더란 얘기를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생신입이 들었을 때 다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그 생신입이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관리자분이 쏟아내는 월드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하다가 나는 아직 한마디도 못했는데 고객 만날 시간이네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분 싹 쏟아내고 우리 관리자 어떻게 해요? 다음 미팅 있다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면담했대. 나 면담 하긴 했죠. 그죠? 시간은 들였으나 나의 얘기는 못한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리자 양성 과정에서 저는 꼭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다? 그죠? 고객도 그렇고 나의 팀원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도
경청. 두 번째도 경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내용까지 나가면요, 여러분 12시 안에 못 갈 건데 조금만 가볼까요? 우리? 어차피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팀원들을 이해되고 그 팀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부터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가서 숙제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결론 숙제가 뭐예요? 이게 정말 나일까라고 하는, 그죠? 샘플을 제가 드릴 테니까 최소한 그 정도 구체적으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포항에서 한번 진행을 했고요. 포항 본부장님 다 하셨죠? 네. 그거를 다 적어서 내게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 적어낸 팀원들 거를 저도 받았어요, 사실은. 본부장님만 받으시면 되는데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써니든 다 통화를 따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고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럼 이야기의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그리고 자격증을 뭐 있는지는 전 다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변액 있는 분들한테는 변액 얘기도 해주고 없는 분들한테는 없는 또 다른 상품 얘기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험에 왜 가입했을까?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이 팀원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보험을 왜 가입했을까? 응? 그쵸, 보장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정답은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1억, 2억, 10억을 막아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인을 불러서 초반부터 메리츠가 좋고 DB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우리 신인들은 이런 교육은 한 번쯤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JS는? 그렇죠. 신인 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 신인 교육 과정 이후에 정말 엄청난 상담 능력이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 우리 일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은 해서 보내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이 과정을 하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전체 풀 과정을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제도 솔직히 우리 1시간밖에 못 했었잖아요, 그죠? 포항도 저랑 2시간밖에 못 놀았거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관리자분들이 먼저 이 교육과 함께 하고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본부에서는 갔더니 뭐 20원짜리 특약부터 가르치고 있고 어떤 본부는 어떻게 그 증권 분석하는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교육에서 12대 보장을 얘기해서 내려 보냈더니 애들이 그 본부 모습 그대로 다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다시 보자 내 보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인들을 만나면요. 이거 한큼은 가르쳐 주세요. 최소한 네가 보험이라는 걸 팔기 위해서는 고객들한테 이 얘기는 하고 시작하는 얘기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신인들한테 이거 가르치신 적 있나요? 인보험에 대한 원칙, 4원칙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그죠? 왜 2예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쵸. 사회적인 합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보험을 팔 때는요, 이 4가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 담당자는요, 잘못된 담당자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골고루예요, 골고루. 골고루가 뭐예요? 아우, 고객님 좀만 더 아프시지. 고객님 가입하신 건 뇌출혈이라서 뇌경색에는 안 줘요. 고객이 뭐라 그럴까요? 죽여버리려 그러겠죠. 아우, 고객님 좀만 더 아프시지. 급성 심근경색만 갖고 있어서 협심증에는 10원도 안 나옵니다. 어때요? 화나잖아요. 내가 한 달에 보험료 40만씩 내는데 그 일을 겪어봤다 안 겪어봤다? 겪어봤다. 누구? 우리 작은 누나. 2월달에 쓰러지셨는데요. 협심증이었어요, 여러분. 뇌졸중이었구나. 뇌졸중이었어요. 근데 나 뭐 팔았다? 뇌출혈. 왜냐하면 저는 2010년도에 보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 특약 뭐라고 부른다? 더블 포스트라는 특약으로 팔았었거든. 한 달에 40만원씩 내주셨는데. 팀장님, 머리가 아프면 무슨 보험 판다고? 머리가 아프면 무슨 보험? 종신보험. 다리가 아프면 무슨 보험? 종신보험. 배가 아프면 무슨 보험? 종신보험. 그럴 때였어요, 제가 배웠을 때. 제가 그렇게 팔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경우에도 종신보험을 팔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충분히요. 고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암에 걸려서 암 진단비 100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잘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손해보험사에서 CEO 플랜 팔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CEO 플랜이 뭐예요? 그쵸? 우리 대표이사님의 부재 시에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보험, 그걸 CEO 플랜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손해보험사에서는 못 들어요? 왜 못 들까?
이것 때문에 길게. 아우 대표님 81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질병 사망금 10원도 안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아쉬워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질병 사망은 80세밖에 못 팔아요? 우리 팀장님? 아 여기 물어봐야지. 상품은 80세까지밖에 가입하는 그죠? 법적으로. 그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골고루 충분히 길게 다 들었어.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그죠? 한 달에 보험료 200만 원씩 낼 수 있어요, 팀장님? 과도한 보험료는 여러분 뭘 부른다? 그쵸? 실효를 부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물어본다? 고객님, 혹시 이 얘기 듣고 가입하셨나요? 이 얘기 듣고 가입하셨나요? 그분 담당자 되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못 들었다 그러면, 아, 못 들으셨구나.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상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장의 우선순위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필수, 중요, 선택 뭐 이런 건데 넘어갈 거고,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우리 하사희 팀장님, 인생은 나그네 길. 뭐예요, 인생?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보험 RP들은 어땠냐면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누고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컨설팅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장 컨설팅 할 때 12대 보장 컨설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왠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자, 죽는 얘기만 해요, 사는 얘기만 해요? 사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수. 자, 장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팔지 않아도 한 달에 100건씩 팔리던 보험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치매보험이었어요. 이거 2018년도에 왜 100건씩 팔렸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죠?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요, 적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자, 또 뭐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최초로 있잖아요. CDR이라고 하는 치매 척도가 1.1대 돈을 받게 됐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랐던 사실 알려드릴까요? CDR 2점에 납입 면제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나왔냐면요, CDR 3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에 뭐가 나온다? 생활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생활비가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110, 3년 차에 120 해서요, 최대 200까지 줬었어요. 근데 한 달에 보험료가 48,000원. 대박이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팔다가 재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험사도 보험 드는 거 다들 아시죠? 재보험사에서 뭐라고 연락이 와요? 못하겠다고. 더 이상 팔면 안 되겠다. 중단시켜버렸어요. 이때 완전 미친 상품이었어요. 환급금이 100 거의 한 30%까지 올라갔었고, CDR 1점에도 돈 줘, 2점에 납입 면제, 3점에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줬었어요. 엄청나게 팔렸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면 치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죠? 은퇴입니다, 은퇴. 여러분, 특히나 신인들 가르칠 때요, 노후 보장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컨설팅 할 때 노후하면 노후가 와야 안 해요, 심선아 팀장님. 심선아 팀장님 앞으로 한 50년, 60년 지나야 노후쯤 올 것 같아. 그죠? 맞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노후라고 얘기하는 순간 있잖아요. 컨설팅 안 받아요. 자, 그런데 은퇴는 뭐예요? 은퇴, 여러분. 그죠? 은퇴는 직업을 일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도 직업이 없어질 수 있고 30대도 직업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은퇴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은퇴보장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RP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밥값 RP입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볼게요. 결혼하셨구나. 사랑하는 데 마누라 5,000원짜리 밥을 먹어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얼마예요? 3만 원. 우와!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돼요. 박수! 왜 박수 칠까요? 그죠? 5,000원짜리 밥이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 그러면 뭐라고 답한다? 15,000원이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혼자 먹으려고. 둘이 먹으니까 3만 원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한 달 30일을 먹었어요. 자, 얼마예요, 그러면? 90이죠. 자, 그렇게 1년 동안 먹었어요. 얼마예요? 1,080만 원.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고객이 하나, 둘, 셋 답 못하면 빨리 답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1,080이에요. 자,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부부가 은퇴 이후에 최소 10년을 산대요. 그럼 얼마일까요, 밥값이? 1억 800입니다. 혹시 밥값 1억 800 있으신가요? 지점장님? 혹시 밥값 1억 800 있으신가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요, 요즘에는요, 평균 30년을 같이 산대요. 어우, 지겨워. 그죠? 그럼 밥값이 얼마예요? 3억 2,400만 원이에요. 그죠? 혹시 밥값 3억 2,400만 원? 아직 결혼 전이시구나? 괜찮아. 했어요? 네, 있습니다. 어머, 총각인 줄 알았네. 어떻게, 3억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5,000원짜리 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 원만 잡으면 밥값이 얼마라고요? 6억이 넘는 밥값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은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 안 돼, 그걸로. 밥값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왜요? 그건 건강하게 밥만 먹었을 때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재테크 시간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 치아는 멀쩡할까요? 정인환 팀장님, 우리 치아는 멀쩡할까요? 안 멀쩡할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픈데 사랑하는 내 마누라가 나 간병 며칠 해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정말? 오, 좋아요. 우리 조정희 팀장님? 우리 팀장님 아프면 사랑하는 마누라님께서 나 간병 며칠이나 해줄 것 같아요? 간병보험 준비하겠습니다. 어우. 그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요즘에는요, 사실 잘 아파도 입원을 안 시켜줘.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야, 신문기사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정민아 지사장님, 이거 얘기 많이 나오죠? 아니, 통원비를 들 바에 진단비를 들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죠? 근데 통원비가 왜 중요해요? 통원비가 중요한 얘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 통원비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암 진단비로 1억 받은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5년 뒤에 그 돈이 각각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둘 다 안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5년 뒤에 둘이 똑같이 재발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더 이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암 진단비 1억만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분은 암 진단비 5천에 암통원 1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분 받을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가 온다, 안 온다?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가 온다? 나 그때 40만짜리 보험 들었는데 난 동원할 때 뭐 나오는 거 없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억짜리 가입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실제 알피요.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4분이나 오버됐어. 쪽에 쓰셨어야죠.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지점장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1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1억 받아갖고 이제 보험이 없어, 이 사람이. 근데 암으로 통원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은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의 진단비를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케이스가 됐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요. 고객은 앞전에 받은 거 기억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결국은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나마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때 문제고 아프면은 결국 또 문제가 더 크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6억보다 더 들었으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작은 병이면 우리 카드로 긁고 현금으로 계산해서 치료비를 할 수 있겠지만은 큰 병이면 된다 안 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큰 병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충분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치유가 돼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기 사망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아파트, 내 아파트예요? 은행 아파트예요? 은행 아파트죠. 둘이 벌어서 갚기로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뭐는 필요하다? 실비 필요할 거예요. 그죠? 실비로 우리 모든 게 다 처리된다는 유튜브 있죠? 그 초모씨. 그죠? 그분 맨날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막.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정말 실비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왜 안 돼요? 한도도 한도지만은 실비는 후지 자산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5천이 나왔어. 5천을 일단 결제를 해야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을 받아야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당장 수중에 5천 원 없으면 돼야 안 돼요? 힘들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필요하다? 진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단비도 받았고 치료비도 실비로 갖고 다 했어. 자,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남았네? 자, 그럼 향후 치료비랑 향후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후유장애 진단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부장님 혹시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기에 꽂고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오, 대단하신데요. 냉장고는 그럼 꽂고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꽂고 잡니다. 그죠? 네. 뭐라도 걸려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죠? 아파트 대형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입니다. 유튜브에 진짜 쳐보세요. 유튜브에 김치 냉장고 화재라고 치면요, 한 동네에 한 달 이내에 3번 난 집도 있어요. 동네가 빵빵빵 해서 3번 났어요. 어디 거? W 사건.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신고하면요, AS센터가 와요. 옛날에 샀던 W 김치냉장고 있는 분들은 전화해보세요. 해당 모델이면 와서 교체해줘요. 컴프레셔 교체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 자, 우리 집이 5억만 쳐볼게요. 소방차 출동하기 전에 몇 칸이 타요? 위로 3칸. 소방차 출동하면요, 아래로 한 칸 침수당하죠. 그럼 얼마 필요해요? 20억. 20억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들어야 된다? 화재보험. 그죠? 놀러 갈 때 혹시 걸어서 놀러 가세요? 뛰어서 놀러 가세요? 차 타고 놀러 가세요?
그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 그런데 자동차 몰고 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 번도 안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운전자 보험. 이게 여러분 생명보험 라이센스와 손해보험 라이센스를 다 딴 우리 팀장님들과 관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뭐다? 12대 보장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상품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팀원과 여러분들이 이거를 탑재를 하면요. 만약에 이분이 실비 하나 갖고 있는 분이야. 그럼 몇 개 상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 11개를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짜 처음 시작하는 팀장님이 친구한테 그냥 치아보험 하나 받아도 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가면 그 친구한테 또 받을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친구가 그냥 하나 해줬는데. 어렵잖아. 근데 처음에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야, 그때 12개 중에 너 하나 했거든?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어때요, 여러분? 다시 고객을 찾아가서 여러분 API가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게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고객들이 4인 가족 기준이다. 몇 건까지 할 수 있다? 그죠? 대충 느낌이 오죠, 지금. 요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나오지 마시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컨설팅으로 한 번만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거 15년 동안 요거 하나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진짜로. 고객님들 지금도 만나서 계속 얘기해요. 너 그때 빠져있던 12개 중 요거 하나 빠져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 이 상품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알려주려고 왔어. 이거거든요, RP가.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에 몇 년 때 이걸 하면 왜 좋냐면요. 보세요. 우리 DB 전화해가지고 보험 상담 받기로 한 사람한테 갔어요. 자, 그럼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비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실비 궁금하시다고 해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12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 이 중에 실비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걸 하면 뭐가 좋아요? 그럼 고객님 이 12개 중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렇게 두 개 RP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분이 질문해서 간 거다? 요거죠? 질문을 안 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요로 RP가 나눠진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괜찮죠 이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든 내가 DB 통화를 해서 만난 사람한테 이걸 하게 되면요. 그분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거나 그분이 질문했던 거 내용을 가지고 RP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제이어스 사업단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 12대 보장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12대 보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인 교육할 건데 월, 화, 수, 목, 금 했더니 그 다음 주에 할 거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여러분 12대 보장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여기서 사망 보장만 갖고 할 얘기가 있다 없다? 오늘은 사망 특별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12개 테마를요,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때마다, 시즌마다, 타이밍마다 다 바뀐다니까요. 운전자 보험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죠? 화재보험도 바뀌고요. 간병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12대 보장이라는 틀을 먼저 애한테 가르쳐 놓고, 우리 팀원들한테 가르쳐 놓고,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무한 생산해서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교육할 컨텐츠가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오늘은 12대 보장 중에 간병을 할 거야. 오늘은 12대 보장 중에 통원을 할 거야. 오늘 12대 보장 중에 의료를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미안합니다. 12분 썼네. 딱 12 사태에 맞춰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클로징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마치면 돼요. 이 1박 2일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빡신 과정이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했던 수업이라 보니까 내용의 분량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맞춰보지를 못해가지고 내용이 좀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세상을 살면서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관리자 양성 과정에 들어오셨고 관리자의 꿈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못하겠다. 저게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의 팀원이라도 있다면 아니 한 명의 팀원이라도 모시고 올 마음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